안녕하세요. 저는 경북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정민규입니다. 황달, 흔히들 피부 색깔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황달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 것일까요? 황달을 둘러싼 다양한 궁금증과 걱정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오늘 경북대병원 정민규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황달 한 번쯤은 들어보았는데요. 황달은 무엇일까요? 예, 황달. 우리 몸에는 혈액이나 근육세포가 죽으면 그 세포 안에 있는 철분을 포함한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부서지면 이때 노란색을 띠는 담즙색을 가진 빌리루빈이 만들어집니다. 빌리루빈이 소변이나 대변으로 나가지 못하고 많이 쌓이게 되면 대개 간기능 검사라고 불리는 혈액 검사에서 총 빌리루빈 수치가 정상이 1인데요. 3이나 4까지 높아지면 피부나 눈의 공막, 즉 흰자위, 점막 등에 노랗게 착색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변한 것이 바로 황달입니다. 그럼 황달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황달은 간 문제로 생기는 것이 아닌가요? 예전에 광고가 있었습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라는 광고가 있었죠. 황달은 진짜 간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황달이 생기는 원인들로는 간 이외에도 다른 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몸의 근육세포나 혈액세포가 죽으면 생기는 빌리루빈이 간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는 양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심한 운동이나 외상으로 다친 경우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혈액 내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가 많이 죽게 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 유전적 원인으로 많이 죽게 되는데요. 가끔씩 약제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용혈성 질환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에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될 때 간세포에서 몸 밖으로 나가기 쉬운 형태로 바꾸게 되는데요. 효소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효소가 유전적으로 감소가 된 길버트 증후군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도 간의 염증이나 섬유화가 진행된 경우에 여러 가지 원인의 간염이나 간경화가 생겨서 황달이 생깁니다. 세 번째로는 근육세포나 적혈구가 많이 죽지도 않았고 간세포도 정상이지만 간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길인 담도가 막힌 경우에 막혔다는 뜻의 폐쇄를 따와서 폐쇄성 황달이라고 합니다. 담도, 용어가 너무 생소한데요. 담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담도는 우리 몸의 소화에서 가장 큰 역할을 담당하는 간과 음식물이 지나가는 십이지장을 연결하는 길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담즙을 십이지장에서 음식물과 서로 잘 섞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담즙은 하루에 500cc 정도가 간에서 만들어지고 담낭에 모여 있다가 음식물이 위를 지나서 십이지장에 도착하게 되면 위장 내 호르몬이 쓸개와 담도에 모여있던 담즙이 십이지장에 가도록 해줍니다. 담즙은 음식물 중에서 지방 성분을 소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담도는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럼 폐쇄성 황달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황달이 심해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피부가 가려워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소변색이나 대변색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소변색이 아주 노래지거나 심지어 아주 빨갛게 변하기도 합니다. 대변색은 담즙이 소장으로 배출이 되지 않는 폐쇄성 황달의 경우에 대변색이 하얗게 되거나 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소화불량이 생깁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담즙은 음식물 중에서 지방 성분을 소화시키는데요. 지방 성분은 아주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이런 에너지원을 효과적으로 소화를 시키지 못하면서 체중 감소나 피로감이 나타납니다. 또 소화되지 못한 지방 성분은 우리 장내 미생물들이 소화를 담당하게 되면서 심한 냄새를 내고 기름이 대변에서 둥둥 뜨는 지방변 현상이 나타납니다. 많은 가스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폐쇄성 황달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담석이나 췌장암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심한 복통이나 발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벼운 배앓이의 경우에서는
소화제나 제산제 같은 약제를 사용하면 회복이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폐쇄성 황달의 경우에서는 이런 통증이 점점 더 심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열도 나고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달이 생기면 빠르게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폐쇄성 황달은 어떤 경우에 생기나요? 저희 췌장담도학회에서 주로 다루는 질환인 폐쇄성 황달은 담도가 막혀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런 원인 중에서는 가장 흔한 것이 담관담석이죠. 흔히들 맥주를 마시면 돌이 빠져나온다거나 초음파로 돌을 깬 시술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요로결석입니다. 소변길에 생긴 돌은 우리가 맥주를 마시거나 쇠석술이라는 작업을 통해서 뺄 수 있지만 담관담석은 그런 소변으로 빠져나온 것이 아니고 담도 길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제거를 해야 됩니다. 폐쇄성 황달의 다른 원인들로는 담도, 쓸개길의 기능이 정상적이지 않는 미르츠 신드롬이나 오디 관략근 기능 이상, 유두부 협착, 기생충 감염 등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암이 있습니다.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가는 길인 담도의 어느 부분에서 혹이 자라나서 막히는 경우입니다. 암이라 듣기만 해도 무서운데요. 암에 의한 폐쇄성 황달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나요? 폐쇄성 황달을 일으키는 악성 질환은 대부분 나이가 많으신 분들에서 생기거든요. 유전에 의한 경우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유전자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암을 황달이 발생하기 전에 초기에 찾아내는 조기 진단은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는 건강검진에 많은 분들이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검사 중에 하나인 복부 초음파가 비교적 초기에 병을 찾아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담도가 막히게 되면 담도 윗부분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늘어난 부분을 초음파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결국 황달이 있는 사람에서 복부 초음파로 황달의 원인을 찾아내는 데 유용합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조금 이상이 발견되면 방사선을 이용하는 CT나 비교적 가격이 비싸고 검사 시간이 긴 MRI를 통해서 영상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우리 췌장담도 전문 의사들이 주로 하는 검사인 내시경의 끝부분에 초음파가 달려있는 특수 내시경인 초음파 내시경 검사가 있습니다. CT나 MRI에서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작은 크기의 담관 결석이나 담관 협착, 작은 크기의 종양의 경우에도 초음파 내시경 검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또한 복부 초음파에서 발견된 담낭 용종을 자세히 관찰하거나 담낭벽이 두꺼워지는 담낭벽 비후의 소견을 보일 때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 내시경 검사는 다른 영상 검사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우선 안전합니다. 만성 췌장염이나 췌장 낭성 종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자주 추적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하면 방사선이나 조영제 노출이 없기 때문에 매우 안전합니다. 둘째, 다른 영상 검사들과 달리 검사를 하면서 연이어서 췌장암 환자의 조직 검사나 통증 치료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초음파 내시경 검사가 이전의 단순한 진단 역할만 하다가 담낭염, 담관 폐쇄, 췌장염, 낭성 종양 등을 치료하는 데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다른 원인들로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시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폐쇄성 황달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폐쇄성 황달에 대한 치료는 첫 번째로 내시경적 치료를 가장 우선 고려하고 있는데요. 내시경적인 치료의 대표적인 것에는 특수 내시경 검사를 이용하는 내시경 역행성 담췌관 조영술이 있습니다. 흔히 영어로 약자로 ERCP라고 합니다. 이런 ERCP는 일반적인 위대장 내시경과 달리 내시경 시술과 방사선 투시 장비를 함께 사용하는 시술입니다. 몸 안에 있는 담도에서 담즙이 내려오는 장소인 십이지장 유두부를 통해서 담도나 췌관으로 조영제를 넣어서 검사하는 시술입니다. 즉, 담관 및 췌관 안을 직접 눈으로 들여다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십이지장경이라는 특수 내시경을 십이지장에 위치시키고 특수 카테터라는 관을 담관이나 췌관에 삽입하고 조영제를 주입하여 방사선 투시기를 이용하여 관찰하는 것입니다. ERCP를 가장 흔하게 시행하는 경우는 급성 담관염입니다. 이것은 담석이 담관을 막아서 생기는 질환으로 폐혈증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ERCP로 빠르게 담석을 제거해야 됩니다. 또한 담석으로 인해 발생한 급성 췌장염에서도 ERCP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 췌장암, 담도암, 유두부암과 같이 담도가 막힌 경우에 황달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ERCP를 통해 담관에 튜브 형태의 관, 즉 스텐트라는 것을 삽입하여 황달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일부 경우에서는 조직 검사도 같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복부 수술 과정에서 생기는 담도의 손상, 담즙의 누출, 12장 유두관략근 기능 부존에 의한 통증, 담췌관 선천성 기형이 있는 경우에도 ERCP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ERCP는 충분한 수련 과정을 거친 췌장담도 전문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오늘은 정민규 교수님과 함께 황달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환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황달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검사와 복부 초음파를, 효과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췌장담도 전문의에 의한 알맞은 치료법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